오늘 얘기 나눌 주제는요, 바로 영양소를 흡수하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 다 한번 들어보셨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만큼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독이 깨져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요, 제대로 흡수를 시키지 않으면은 전혀 소용이 없겠죠. 그만큼 이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인 장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크게 세 가지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여기 하나 더 붙이면은 식이섬유가 있는데, 앞선 이제 이 영양소 흡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소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화 과정을 통해서 음식을 잘게 부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죠? 어디로 내려와요? 영양소 흡수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소장으로 내려옵니다. 소장은 약 6에서 7m 정도에 달하는 구불구불한 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를 크게 세 개로 나누면은 십이지장, 공장, 그리고 회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공장이라는 곳에서 바로 영양소를 흡수를 하는데요. 영양소 크게 세 가지를 흡수를 하죠. 자, 영양소 흡수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해서 이 공장이라는 곳으로 오면은요,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 이제 큰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하나는 혈관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방이 들어가는 루트인 암죽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소위 말하는 생성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는 녀석들이에요. 근육을 생성을 하거나 손톱을 만들거나 머리카락을 만들거나 이러한 무언가 세포를 조직을 한다거나 만들어내는 데 쓰이는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쓰시는 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일단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소장 공장에 오면은 육모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안에서 탄수화물은 혈관, 그리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쪼개져서 암죽관으로 들어갑니다. 얘가 어디로 가냐면, 영양소가 흡수가 됐으면 바로 세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한 번 더 적합성 판정을 받아요. 어디로 가서? 네,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서 분석을 해요. 좋아, 써도 괜찮아 라고 하면 얘가 심장으로 갑니다. 영양소가 심장으로 가서 심장의 이 심박질, 펌프질을 통해서 그제서야 손끝, 발끝, 혈관을 통해서 적혈구에 실어져 가지고 에너지를 쓰일 수 있도록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내가 살아 숨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장에 문제가 생겼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장점막이라는 녀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세한 장점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장점막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체 내 장벽 세포를 뚫고서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유해한 독소나 나쁜 물질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식이섬유 섭취의 부재로 인해서 혹은 유해한 물질들을 자주 섭취하는 식생활의 균형이 무너진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어때요? 장점막이 얇아짐으로 해서 나쁜 녀석들이 벽을 뛰어넘고 들어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결리네 그렇죠? 아이고 불편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살아있는 음식을 드셔주셔야 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특히나 해독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음주를 술을 좀 과하게 마시다 보면은요, 이 소화 과정에도 문제가, 흡수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소화가 일단 안 되다 보니까 영양소 흡수가 당연히 힘들겠죠. 그리고 장 점막이 망가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음식물이 체내에 잔류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부패할 수 있는 위험성도 높아져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술을 먹으면 장의 움직임이 어때요? 장의 움직임이 둔감해져요. 원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안 움직이다 보니까 어때요?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위로 쏟아내거나 혹은 다음날이 돼서 밑으로 쏟아내거나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상접한 것처럼, 피고를 상접한 것처럼 쏙 들어가죠. 그래서 다크서클이 쓱 들어오면서 갈증이 나면서 자꾸 무언가 몸에 기력이 없고 처지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음식을 먹고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것들은 그냥 쉬이 말해서 피곤하다, 피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몸의 대사에 있어서, 전반적인 대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불이익을 선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과 대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나만의 습관을 들이시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패한 음식을 먹었어. 우리 몸에 이 대장에는 대장균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거든요. 얘는 유익한 균주들인데 감염이 되기 쉬워서, 감염이 되기 쉽기 때문에 유해균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중독이라든지 잘못된 음식을 먹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대장균이죠. 자, 여튼 이렇게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몸에 여기저기서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특히 대장에서 흡수를 제대로 시키지 못해, 수분 흡수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겠죠. 정상적인 변을 봐야 되는데 수분이 너무 많아서 묽은 변을 본다거나 혹은 설사를 한다거나 쏟아내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술똥 싸는 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온전하게 영양소가 흡수가 돼야 나의 하루가 편안하게 보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팁을 좀 하나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지용성 영양소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름으로 녹는 영양소가 있고 물에 녹는 영양소가 있는데 기름에 녹는 영양소는 식사를 하실 때 기름이랑 같이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근 같은 경우가 이제 지용성 영양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올리브 오일을 같이 넣어서 먹는다든지 혹은 기름에 좀 달달 볶아서 먹는다든지 하면은 당근에 들어있는 이런 지용성 영양소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실 수가 있겠고요. 수용성 영양소는 마찬가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되고 혹은 단단한 음식들 있죠. 혹은 치아가 좋지 않다거나 해서 무나 당근이나 뭐 감자나 이러한 것들 혹은 고기도 포함이 되겠네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고기 같은 경우에도 먹기가 좀 힘들어 혹은 영양소를 온전하게 흡수시키는 걸 좀 하고 싶어라고 하시면은 갈아서 드시거나 혹은 발효시켜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물을 마실 때에도 몸의 대사 활성을 위해서 찬물보다는 너무나 막 이가 시릴 정도로 찬물보다는 약간 따뜻한 물이나 약간 따뜻한 물이 좀 힘들면은 정수를 챙겨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영양소 흡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소화시켜서 흡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만큼 오늘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장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요.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올바른 나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속 편한 하루, 장 편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